2022년도 제1회 수학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56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뭐죠? 소수인 인수. 인수라는 것은 약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것. 분해라는 것은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56을 소인수 분해해라.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56을 소수인 수로,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만 표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56을 소인수 분해하기 위해서 소수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고요. 사실 소인수 분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구구단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으로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 8에 56. 8은 2의 세제곱이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번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죠. 음수기 때문에. 일단은 수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쪽을 0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맞죠? 그래서 음수 쪽은 이쪽에 있고 양수 쪽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다가 돼야 되는데 크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7이 더 크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의 경우는 x값과 y값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2x 플러스 y의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시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x는 3 이러면 사실 이 등호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친근하기도 하고, 왜냐면 x는 3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x라는 것을 대신해서 3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y라는 것을 대신해서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는 나중에 혹시라도 고졸, 검정고시 또는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배우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을 y로 3을 x로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x는 3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y를 대신해 쓸 수 있다. 그렇다면은 2x 플러스 y다 그러면 2x 플러스 y에서 요 2x는 뭐예요? x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지금 3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대신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6이고요. 플러스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의 부호를 바꾸지 않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5.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그림은 가로의 길이가 7,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이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cm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직사각형은 성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어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입니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한 쌍의 대변, 각 두 쌍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대변의 길이가 같답니다. 대리변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면을 얘기하는 거죠. 길이가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7 위에 보시면 윗변 7이죠. 아랫변도 7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7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 x라고 써있죠? 반대쪽에 있는 세로도 x가 돼야 돼요. 정리하면은 14 더하기 2x고요.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을 한번 가볼게요. 5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이 서로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림은 단순하죠. 일단은 L하고 M은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 N을 걷어요. 여기 L이고 M입니다. 여기 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하라고 했죠. 됐죠? 자, 용어적인 측면을 조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요 각과 요 각을 뭐라 그러죠?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의 각 이렇게 해서 꼭지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주보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20도가 돼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요. 됐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각을 뭐라 그러냐? 이 각 기준으로 봤을 때 엇각이라고 그럽니다. 엇각. 됐죠?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이것과 이것도 엇각이에요.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동의각 이렇게 얘기해요. 동의각. 평행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 아닐 때도 이렇게 위치가 같은 것을 동의각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평행이죠. 동의각, 억각, 크기가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평각이래요. 평각. 평각은 뭐냐면 180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x와 120도를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오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60도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가도 되죠. 이 x하고 이게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는 게 아니라 동의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180도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각 AOB가 30도, 각 AOD가 90도일 때 호 CD의 길이가 10이다.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30도입니다. 네, 30도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는 직각이에요. 여기가 30도. 이제 이건 직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호 AB입니다. 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지금 여기도 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CD.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 D. 근데 우리 그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보게 될 그 넓이의 경우, 원의 넓이의 경우에는, 원의 넓이가 아니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의 경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중심각에 비례해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죠. 그죠? 근데 그 중심각의 크기랑 상관없이 파이 r 제곱까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부채꼴은. 맞죠? 같은 원이라면. 그러니까 중심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12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30도랑 90도 1대 3이잖아요. 그죠? 1대 3이니까 호의 길이도 1대 3이 돼야 돼요.
맞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3x는 12, x는 얼마예요? 4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이거는 넓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번. 7번 문제는 다음은 청소년 40명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사해 만든 도수 분포 표이다.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의 수는, 자, 여기에서 이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계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급.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그러면 계급의 양끝 값의 차죠. 그래서 여기는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점점점 4 이상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는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청소년 수, 이게 바로 뭐예요? 도수. 해당 계급에 속하는 사람 또는 개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3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 기준으로 보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8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 9분의 4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소수는 종류가 두 가지죠. 순환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순환한다는 건 뭐냐면 일정 구간의 이 수의 나열이 반복되는 것을 순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환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순환하게 되면. 됐죠? 근데 물론 당연히 거꾸로도 되는 거죠.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죠? 보시게 되면은 9분의 4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9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0 하나 붙이고 4, 36. 또 36. 4444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0. 순환마디 4 이렇게 써야겠죠. 4가 반복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거 거꾸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얘를 보고 이게 9분의 4구나 이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9분의 4를 보고 0. 순환마디 4구나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9번은 a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 보세요.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이때 이 a를 뭐라 그러냐면 밑에 있어서 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밑 위에 있죠. 얘를 이제 위에 있다고 해서 위 그러지는 않고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법칙이 있어요. 지수 법칙이 뭐냐면 미치 같은 수를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요. 즉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곱했다 그러면 지수끼리는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6입니다. 답은 a의 6제곱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요. a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수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곱해진 개수를 얘기해요. 지수는 곱해진 개수입니다. 즉 A가 몇 번 곱해졌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풀어서 A 곱하기 AA 곱하기 AAA A가 6번 곱해졌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 곱해졌네? 2개네? 여기까지는 3개 곱해진 거죠. A가. 여기까지는 6개가 곱해졌네? 그래서 A의 6제곱이다.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밑이 같은 수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이걸로 기억하셔야겠지만 됐죠?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연립방정식이에요. x 플러스 y는 1, 2x 마이너스 y는 2입니다.
y는 2. 일단은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예요? 가감법 또는 대입법입니다. 일단 대입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 문자 대신에 등호로 연결된 다른 문자를 대신 집어넣어요. 그걸 이제 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가감법이라고 해서 얘를 니은이라고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립을 하는 거죠.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다. 이렇게. 여기가 3x가 됩니다. 3이 되죠? x는 1. 이렇게 되면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대입법 또는 가감법. 이거 쓰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 11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모양이 곡선이 되고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지금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옮기기만 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프 기울기는 그대로 가야 되죠. 근데 x 앞에 곱해져 있는 그 a라는 수 또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2에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그 마이너스 2 걔네들이 모두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x를 평행 이동만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에서는 뭐라 그랬냐? 한번 그려볼까요? 12번에서는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가 5, 각 D가 121 때 X, Y의 값은 그랬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이 사각형 중에서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평행사변형은 기본 정의가 뭐예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도형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평행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평행이고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지만 다 쓰지는 않을게요. 자, 대변의 길이가 같죠.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즉 얘와 얘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얘하고 얘는 연장을 해보면 얘하고 얘가 동의각이죠. 얘하고 얘하고 억각이에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이 같다죠. 근데 사각형의 내내각의 합은 360도를 항상 일정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돼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더하면 120도가 대각의 크기 같아야 됩니다. 됐죠? 같고 얘네 이거 보세요. 이게 x고 얘가 y고 그럼 얘는 x고 얘가 y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2x 더하기 2y가 360, x 더하기 y는 1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각과 이 각, 이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x값은 바로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x는 5. 그 다음에 y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y가 바로 뭐예요? y도가 바로 각 D의 대각입니다. 그래서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각 BAD를 물어봤다. 그럼 얼마예요? 60도. 왜? 여기가 120도면 여기는 6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다음 13번.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라는 표현입니다. S를 눕힌 거예요. same.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B는 그랬는데 일단은 닮은 B 어떻게 돼요? 닮은 B는 지금 써있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삼각형 A, B, C 그럼 이거의 대응각이
삼각형 DEF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닮음이면 모양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냐면은 AB의 대응변이 뭐예요? AB의 대응변 D이죠? D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b가 바로 닮은 b거든요. 그래서 4대 6, 2대 3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참고로 만약에 넓이의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4의 제곱 대 6의 제곱 그 다음에 그래서 16대 36 그죠? 이렇게 가야겠죠. 뭐 물론 이제 4로 나누면은 4대 9 뭐 이렇게 되겠지만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14번. 그림과 같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3 이상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예 기본 틀이 있어요. 이 기본 틀을 엔간해서는 벗어나지 않거든요. 뭐냐면 이거죠. 확률은 기본적으로 뭐뭐일 때 뭐뭐일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앞에 쓰이는 거 있죠. 이거 얘가 전체예요. 제가 이제 뭐냐면 부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죠? 무슨 얘기냐? 일단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그러면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6까지 6가지가 되고요. 3 이상이라는 얘기는 3, 4, 5, 6 4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분의 4, 3분의 2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가볼게요. 15번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죠. 자, 3루트 2라는 것은 루트 2가 3개라는 얘기예요. 3개. 맞죠? 루트 2가 3개니까 더하게 되면 루트 2가 3개에서 4개가 되죠?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16번. 일단은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으나 일단은 그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면 고로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근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에 가까운 얘기인데 진리에 가깝다는 얘기냐 뭐냐면 항상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근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됐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근이라는 건 뭐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수. 이거를 근이라고 해요. 다시. 대입했을 때 등호가 되게 만드는 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근이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2차 방정식 x-1 곱하기 x-3 0이래요. 그럼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또 0이 돼요? 3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즉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한근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17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 여기에서 a가 양수 a가 음수 이러면 얘는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되는 게 뭐예요? 꼭지점. 그렇죠? 0,0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축. x는 0.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위로 볼록하다. 맞죠? 2번 x축 대칭이 아니라 잘 빼먹었네요. y축. 이게 y축입니다. y축. 같은 말이에요. y축 대칭. 이해해야 되고요.
1,1을 지난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지 보세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0입니다. 답은 1번. 다음 18번. 18번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5, BC의 길이가 4, AC의 길이가 3일 때 코사인 B의 값은 그랬네요. 여기가 이제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 B를 구하시오. 코사인 B면 이렇게 하는 거죠. 코사인 B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즉 코사인 B 이러면 빗변분의 BC 밑변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4.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각 APB 크기가 30도 5도일 때 이 호에 대한 중심각 각 AOB의 크기는 됐습니다. 자, 사실은 이 원에서는 P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P가 어디 오면 안 되냐면 AB 사이에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나 그냥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죠. 됐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가 얼마냐고 요거. 각 AOB. 됐죠? 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거꾸로 얘기하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맞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얘는 뭐예요? 원주 위에 있는 점에다가 찍어갖고 만든 각이기 때문에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각 AOB. 자, AO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각이니까 2배가 돼야 되죠? 70도. 70도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는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하를 그려야 되죠.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1번. 2번은 양의 상관관계. 3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4번은 뭐예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모두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간혹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죠.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이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양의 상관관계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을 보고서 밑에 있는 게 더 밀집해 있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얘가 없어. 얘만 딱 줬어요. 그럼 얘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몰라요. 왜냐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사라진 현재는 얘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이니까. 됐죠? 자, 됐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